이 그래프는 지난 8만 년간 대기 중 CO2 농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019년 기준 대기 중 CO2 농도는 약 410ppm으로 심지어 지난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의 CO2 증가율보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대기 중 CO2 농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기 중 CO2 농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지구가 겪고 있는 이 더움은 고작 1분도 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은 각각 섬과 반도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지리학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가 위아래로 긴 지형으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재배 가능한 작물이 다양합니다. 뉴질랜드는 다소 습하지만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 추운 겨울이 없는 북섬과 건조하고 영하의 겨울이 있는 남섬으로 나뉩니다. 한국은 역시 반도와 뚜렷하게 다른 식생을 보이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지도를 기후대별로 나눈 그림입니다. 기후는 크게 한대, 온대, 아열대, 열대 기후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한국은 모두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즉, 한 국가에서 식량 산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공부해 보는 것은 서로의 정보를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행착오를 배워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뉴질랜드 원예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타 경쟁국의 영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뉴질랜드 과일에 대해 받는 가격은 경쟁 제품의 양과 품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뉴질랜드의 원예 생산물은 2019년도 기준으로 95억 뉴질랜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생산물의 60%에 달하는 60억 뉴질랜드 달러 상당의 농산물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작물 수출의 경제적 중요성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75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기준 이 수출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의 주요 부분은 키위, 와인, 사과로 과수산업이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요 원예 토지 면적은 사과 과수원, 키위 및 포도원으로 구성된 55,000헥타르 미만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요 과수 작물은 키위, 포도, 사과가 될 예정입니다. 2011년도 호티컬처 호주 회사 후원하에 풋랜드 등의 학자들이 2030년까지 호주의 18개 사과 재배 지역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기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온도가 사과와 배의 많은 주요 성장 4개 변수를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및 변동성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후변화에 의한 주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기온의 변화, 폭염과 서리를 포함한 극한 온도의 변화, 강우 시간과 양의 변화, 물의 질과 양의 변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이 요인들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키위, 포도, 사과 생산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은 변화하는 온도, 변화하는 강우 패턴, CO2 레벨의 상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전역에서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며 이후 고온일 가능성이 증가하고 서리 횟수가 감소하고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도와 관련된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개화와 꽃눈의 발화, 수확일과 수확량, 과실 및 와인 품질, 극도의 고온, 서리와 우박. 낙엽수 과일나무와 덩굴나무는 겨울의 휴면을 타파하고 과실 작물로서의 새로운 생활사를 시작하기 위해 일정 온도 이하의 지속적으로 축적된 냉감기 또는 버널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만약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부적절한 냉각기가 지속된다면 휴면기를 연장시켜 과일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확량을 낮추며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포도와 사과의 겨울 냉각에 대한 제한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키위의 겨울 냉각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헤네시 앤 클레이톤 그린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0년경에는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장기간의 휴면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주요 사과 재배 지역에서 겨울 냉각의 필요성을 더 잘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사과 품종은 연간 500에서 1000시간의 저온을 요구하는데 서호주 퀸즐랜드 및 빅토리아의 사과 재배 지역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또한 태스메니아와 뉴사우스웨일즈의 추운 사과 재배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실제로 겨울 추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겨울 냉각은 0도씨에서 7.2도씨 사이의 범위에서 가장 좋은 만큼 추운 곳이 더욱 추워져서 영하로 떨어지는 것 또한 사과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기온 상승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현재 관행은 과도한 개화로 인해 꽃을 화학적으로 그리고 손으로 솎아내는 것입니다. 미래의 온난화로 인해 과도한 꽃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이는 아마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98년의 엘니뇨 현상과 관련된 날씨 패턴이 뉴질랜드 사과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었지만 일광 화상과 수심 손상은 작물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과수와 덩굴의 식물 계절학은 온도의 계절적 패턴에 크게 의존합니다. 식물 계절학적 주기에서 키가 되는 주요 날짜는 발화, 개화, 포도의 버라이전, 수확 시기입니다. 여름 기온은 나무 작물과 덩굴 작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와 같은 수목 작물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과실의 성숙이 증가하지만 포도나 키위와 같은 덩굴 작물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생식 생장보다 영양 생장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높은 여름 온도는 작은 과실 크기와 낮은 당도의 과일을 초래합니다. 포도의 계절적 온도의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는 허글린 인덱스입니다. 이 지수는 포도나무 발달과 포도 숙성에 필요한 온도의 합으로 세계의 다양한 포도 재배 지역을 분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플러스 10도C 이상의 평균 및 최대 온도의 합입니다. 다른 포도 품종은 포도 숙성을 위한 최소 연료구 사항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HI는 멜로스의 경우 1700이고 시라의 경우 2100입니다. 포도나무 발달에 대한 최소 HI는 1500입니다. 품종은 높은 와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당도와 산도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지역에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오래된 품종이 재고되고 새로운 품종으로 다시 심어짐에 따라 최근 경제적 도전과 상업적 기회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와인 재배 지역은 미래의 기후변화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이트는 2008년도에 모델 축소에 기반한 기후 예측을 사용하여 미래의 30년 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봄과 가을의 서리 빈도를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구간을 2020에서 2049, 2070에서 2099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과 가을에 서리가 내리지 않을 뉴질랜드의 국토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걸 확인해왔습니다. 현재 한 개 포도 재배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감소된 가을 서리 빈도와 증가된 총 성장률이 새로운 지역으로의 경제적 생산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고온은 과일 품질과 시장성 있는 수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성장기 동안 발생하는 고온 시간 지수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과일 손상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사과에 대한 자체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32도씨 이상으로 상승할 때 과일 온도가 50도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농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는 수분 효율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변화하는 기후 시나리오는 수분 곤충의 개체수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도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으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일 세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두와 피스타치오와 같이 교차 수분되는 과일의 경우 냉각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분이 줄어들어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자두, 체리 등과 같은 온대 과일의 수분 및 수정을 위한 최적 온도는 20에서 25도씨입니다. 낮은 기온과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조건은 미국에서 사워 체리의 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CO2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의 바이오매스 생산은 증가합니다. 식물의 영양 성분이 중요한 농업 및 임업과 달리 과수 분야에서는 식물의 꽃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원예 시스템에서는 집약적인 식재 시스템, 새로운 훈련 시스템 및 지원, 강력한 가지치기 방식을 통해 나무와 덩굴의 생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예에서 CO2 수준 상승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적응 조치는 식물의 활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자유공기 이산화탄소 농축 실험에서 신오렌지 나무의 초기 성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3년 후에 높은 CO2 조건에서 나무의 캐노피 바이오매스가 약 179%더 높았고 미세뿌리 바이오매스가 175%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대상으로 실행한 실험에서는 증가된 CO2 농도가 포도 식물 계절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포도에서는 온도가 계통학적 발달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 중 CO2 수준 변화가 사과, 포도, 키위의 성장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고된 결과와 반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강우 패턴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뉴질랜드 전역에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동부 해안은 더 건조하고 서부는 더 습합니다. 포도에게 비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 품질의 매개 변수는 식물이 성장기의 첫 부분인 개화와 호라이즌 사이의 중간 정도에 충분히 물을 주었다가 수확할 때까지 물이 부족하도록 관계를 했을 때 얻어졌습니다. 봄과 초여름의 강우량은 필요한 물을 제공하고 관계 비용을 줄이는 반면 시즌 후반의 강우량은 과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 작물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키위 과일에 대한 초기 수분 스트레스의 주요 효과가 덩굴 수확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의 강우량이 입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철 후반의 관계 부족은 수확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과일의 당분 농도로 측정할 때 과일의 품질은 향상되었습니다. 브레번 사과의 경우 철이당 나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시즌 초반과 늦은 시간에 관계 부족이 수확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과실 성숙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과실은 늦게 관계를 한 나무에서 일찍 익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는 병원체의 발달 단계와 속도를 변경하고 숙주 저항 및 숙주 병원체 상호작용의 생리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리적 분포의 변화, 인구 성장률의 변화, 월동의 증가, 세대수의 증가, 발달 시즌의 연장, 현상학의 작물 해충 동시성 변화, 곤충의 종간 상호작용의 변화 및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 해충의 침입은 사과 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일부 질병 및 해충의 침입을 약화시켜 수확량 손실을 증가시켰습니다. 포도와 키위는 PSA로 인해 덩굴 줄기가 누렇게 변해 광합성이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나 구리 이온이 포함된 살균제를 이용해 방지하고 있습니다. PSA는 유럽의 와이너리 일대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균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올라갈 경우 PSA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 베이 오브 플랜티에서 발생한 우박 폭풍은 230만 불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1년 여름이 센트럴 오타고 지역을 갑작스럽게 강타한 우박으로 인해 수확 예정이던 스위체리의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례 또한 있습니다. 서리와 싸우고 우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뉴질랜드에는 나무 위를 높게 둘러싼 망이 있는 과수원의 수가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 오버헤드 스프링클러, 헬리콥터 사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가능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술적 대응. 이것은 원예에서 다른 살포, 관계 관행, 해충 관리 전략 또는 가지치기 관행을 포함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 생산 관행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략적 대응. 이 두 번째 수준에서는 원예에서 품종 변경, 포도주 양조 과정의 변경, 우박 보호 또는 근을 위한 그물 설치. 변혁적 대응.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적응은 새로운 생산 시스템의 채택 또는 산업 위치 변경을 포함합니다. 사과 산업은 이미 전술적 및 전략적 적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12,585헥타르에서 8,484헥타르로 감소했지만 수출은 개선된 과수원 관리 관행과 품종 선택을 통해 35만 8천 톤에서 30만 3천 톤으로 감소했으며 수익은 약 3억 9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유지되었습니다. 제스프리 골드의 출현은 키위 산업의 전략적 적응의 한 예입니다. 키위 전체 재배 면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수출 작물의 22.5%에 도달했습니다. 세균성 질병 PSA 도래로 인해 제기된 도전은 전략적이고 변형적인 적응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와인 산업은 새로운 지역, 특히 말보로에서 새로운 포도 품종의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이러한 적응은 변화의 한 예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에 대한 대응 조치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품종, 휴면 타파 화합물, 우박과 그늘그물, 과수원 디자인, 나무 한 그루당 과실의 개수의 조작, 적자 관계 전략, 뿌리줄기 선택. 뉴질랜드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수산업의 대응 방법은 다양한 규모, 전술적, 전략적, 변혁적의 형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관점에서 굳이 나누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술적 대응이란 농가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농업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형, 가지치기 방식 또는 관계와 관련된 현재 시스템 및 관행을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름에 영양생장을 하는 작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번식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겨울 가지치기. 다음 생장기에 생식 생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꽃눈의 수와 종류를 균형 있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덩굴성 식물의 경우 더 얇은 줄기를 선택하면 여름에 영양생장이 감소합니다. 여름 가지치기. 포도 덩굴은 기계적으로 가지치기가 되며 키위 덩굴은 생식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 싹의 마지막 열매까지 가지치기가 됩니다. 여름에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되지만 이러한 관행은 기후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덩굴 거들링. 키위 덩굴은 고리 모양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캐노피에서 뿌리로의 탄수화물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더 큰 과일을 만듭니다. 거들링 기법은 미래의 다른 목본 과일 작물의 식생 관리를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햇볕에 탄 과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지치기와 여름에 영양생장을 줄이기 위한 가지치기 사이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꽃과 가실 솎아내기는 나무와 덩굴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아나 수소 사용은 현재 키위 꽃수를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앞으로 시아나 수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헤이워드 품종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품종에 대한 투자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의사결정, 계획 및 자원을 포함합니다. 전략적 대응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현재 모든 과수산업에서 새로운 품종이 정기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향후 전략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라 각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강풍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피난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작물 성장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늦서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수요와 새로운 기반 시설의 설치는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전역,
특히 동부 및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계 촉진 기금을 통해 새로운 관계 계획이 개발되고 있으며 큰 비용이 들지만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계획이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지만 관계용 수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기후변화에 가능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작물이 미래에 생존할 수 없게 되면 비즈니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같은 토지에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야 하거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원예 지역에는 로토루아 근처의 마마쿠고원, 북섬 중앙 혹스베이의 루아타니와 분지 또는 남섬의 하카트라메아 및 마니오토토 계곡과 같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뉴질랜드 과수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해충 및 질병 압력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고 관계를 위한 적절한 수자원이 있고 적절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비용 편익 비율이 적당하다면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